오늘은 저번에 원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간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간단히 팔로우업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제 특권자 주식 수량 변동 부분이랑 1월에서 4월 수출 물량 업데이트된 부분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공시가 지난 5월 말일에 났는데 특권자 주식 물량이 변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 지금 직전 보고서 대비 이번 보고서에 특권자 보유 물량이 14만 5천 주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특수관계인이 추가되거나 장내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 수중을 받아서 이렇게 보유 주식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한번 봐보면 원택의 특권자들은 이 김정현 회장을 필두로 이렇게 친인척들, 임원들, 직원들 이렇게 여러 명들이 있는데, 일단 유의미하게 지분이 늘어난 인원들은 이렇게 되고 대부분은 대표이사와 친인척들, 그 다음에 종토방에서 유명한 김영준 부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정은 회장이 한 2,300주 정도를 8,700원 정도의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 딸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가격 기준으로 이제 증여를 받아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한 9만 주 정도씩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친인척들이 장내 매수를 또 한 8,000원 초반 중반대에서 이렇게 한 몇천 주씩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준 부사장이 1,500원, 1,300원대에 합쳐서 한 15만 6천 주 정도를 이제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김영준 부사장은 한 10,000원대에 15만 주 정도를 정리를 한 거고, 오너일거로 보이는 인원들은 28만 주 정도를 11,000원대에 지분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과 손자, 손녀로 보이는 인물들도 10,000주 정도씩 한 8,000원 초반대에 지분을 늘렸고, 제가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은, 이게 짜증나지만 이게 종토방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종토방 보면은 온통 부사장이 실적 쇼크 뜨기 전에 10,000원대에 팔고 튀었다, 망한 주식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이 많은데, 정작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오너일가들은 부사장이 판 물량의 2배 정도 되는 물량을 이 기간에 지분을 늘렸어요. 그리고 요 증여도 했죠. 증여는 언젠가 할 거라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쌀 때 증여를 해야 증여세도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오너일가가 이 시점에 증여를 하고 또 장내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늘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저점 시그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일단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부사장이랑 오너일가랑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사장 저분은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그냥 그 전문 경영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 회사랑은 어떤 피가 섞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들은 당장 이 회사 주가 뻥튀기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런 주체는 아니란 말이죠. 저분들은 이 소유권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부사장은 수익이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를 진짜 내가 경영권을 나중에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니즈는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식 그런 평가 차익 측면에서만 보면 김영준 부사장이 조금 더 그런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도 사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문 경영인들은 시야가 좀 단기적이고 오너들은 장기적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 쳐도 일단 증여한 물량이 거의 한 27~28만 주 되는데, 이거는 오너들한테도 증여세는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시점에 뭔가 증여를 진행을 했다는 거는 차후에는 이제 주식이 더 비싸져서 똑같은 주수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 했다는 게 좀 저점 시그널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오너일가가 지분이 만약에 작거나 경영권에 이슈가 있으면은 지분을 늘리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원택은 지분율, 특권자의 지분율이 거의 60%대에 가깝거든요. 그때 경영권에 뭔가 이슈가 있는 그 정도의 지분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싸다고 생각해서 손자, 손녀, 친인척들 다 사게 한 게 아닐까,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권자들의 주식이 늘어났다. 탄 거보다는 어쨌든 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을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하한가 비슷하게 큰 낙폭을
받은 이유가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인데, 그래서 2분기는 뭐 문제가 없나, 저도 이게 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수출 물량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이제 수출 물량을 확인을 한 건데, 이게 크게 이제 원택의 주요 매출처인 라비앙과 올리지오 시리즈, 그 다음에 올리지오 그 팁,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라비앙이고, 이 라비앙의 HS 코드고 올리지오의 HS 코드, 이제 소모품 팁의 HS 코드인데, 요 정도씩 지금 벌써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올해.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숫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라비앙 제품부터 볼게요. 1월부터 4월 물량만 YOY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에 736만 불, 전년 대비는 한 8% 정도 증가한 물량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년과 플랫하거나 라비앙은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금액 기준입니다. 예. 금액 기준인 거면 사실상 그냥 뭐 똔똔인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 제품 가격이, 근데 뭐 제품 가격이 올랐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라비앙은 크게 뭐 엄청나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물량 기준으로도 나와 있긴 할 텐데. 물량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실적이 X로 찍히다 보니까 네. 저는 일단 X로 한번 가져왔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뭐 필터 하나만 더 걸면은 물량 기준으로도 확인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올리지오 시리즈를 보면은 2023년에 전체 500만 불 정도가 팔렸는데, 2024년에 이미 4월까지만 해도 573만 불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동기간 YOY로 1월에서 4월까지 물량만 보면 지금 300%가 넘는 금액이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지오 시리즈는 수출이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이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소모품 팁도 보면은 작년에 전체 한 1160만 불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YOY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작년에 370만 불, 올해는 이미 532만 불로 전년 동월 대비 한 144% 정도 더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지오 소모품 팁도 해외 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5월 데이터도 지금 6월 15일이 지나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5월 수출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올해는 수출 실적이. 지금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겠죠. 어쨌든 수출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해외는 지금 보면은 뭐 전년 대비 300%, 뭐 100% 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는 뭐 무조건 실적이 올해 전년 대비 성장했을 거고, 국내는 최소 그냥 플랫 정도만 유지해주면 전년 대비 성장은 너무 당연한 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의 질도 향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팀 매출이 저희한테는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팀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확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원택의 영업이익률을 올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수출이 더 증가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이제 저희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리지오 브라질 승인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승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피부 미용기기 인수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죠. 제이시스 메디칼 그 덴서티 기기 만드는 회사를 사모펀드에서 또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 한다는 부분이 나왔고, 뭐 이 부분은 저희한테는 이득이죠. 왜냐면은 같은 RF 기기인데 하나가 이제 상폐돼서 없어지면은 어쨌든 그래도 수급이 시장에서 조금 더 원택으로 들어올 만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HL빅으로 의료기기사 인수 검토 중이다. 어쨌든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사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택도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지금 관심을 받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언제 저희가 모르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고,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수출 물량을 통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영상 찍은 6월 11일 기준으로 시총 6,800억 정도인데,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포워드 PER로 PER이 지금 14.7배 수준이고, 해외가 무조건 성장을 할 거라고 저희는 알 수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작년이랑 똑같이 성장이 0%라고 올해 가정을 해도 현재 PER이 17.5배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 포워드 PER의 이 평균값이 23배에서 25배 수준이거든요. 원택은 지금 그러니까 1Q의 그 실적 쇼크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오해로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은 지금 정도면은 이렇게 매수로 대응을 해도 저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5월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되면 제가 밑에 게시를 해드리든 뭐 영상을 따로 추가로 또 찍어드리고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만간 올리지오 브라질 승인 꼭 빨리 발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원택은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애초에 저희가 요거를 찍을 때 국내 성장성은 지금 어느 정도 과도기에 와 있지만 네. 해외는 이제 고속 성장할 거다가 애초에 시장 기대치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3배라는 숫자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숫자인 거예요? 이 3배라는 숫자가요? 네, 여기 지금 300%. 이게 지금 사실 금액 기준으로는 컨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EQ 예상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나오면은 한번 좀 그것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그쵸. 합의만 있다. 요거는 이제 수출 실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몇 월의 실적으로 회계 처리가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이건 수출 동향은 그냥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얘네가 뭐 수출이 안 되고 있지는 않나 회사가 말한 대로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뭐 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성 자체는 뭐 양호하긴 하네요. 양호하죠.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태국 법인의 실적이 지금 2월부터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국 법인이 올해 엄청 고성장을 보일 것 같다고 회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이 성장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국 법인의 실적이 이 1월에서 4월에는 온전하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성장을 이룬 거 보면은 하반기에 이제 온전히 태국 법인의 실적이 가세가 되면은 성장률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원택은 중기적으로는 일단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매수하기도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